자, 오늘은 민법 제40조에서 제56조까지 법인 설립과 관련된 걸 볼 거야. 오늘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녹음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자, 그래서 양이 많지만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좀 보자. 우리가 현재 법인 파트를 배운다고 했어. 저번에는 총칙 부분을 봤거든. 오늘 할 거는 설립 부분이야.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야. 보자.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뭘 기재해야 되느냐?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런 거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다 그랬잖아. 사단법인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모여서 뭘 할까가 초점이고, 재단법인은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뭐 할까가 초점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느 사단법인의 정관을 가지고 왔는데 홈페이지에 이게 있더라.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의 정관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명칭. 그래서 명칭이 있고 목적도 여기에 있고 소재지도 있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그 뒤에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정관을 작성을 한다. 자, 다음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해서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해서 어떤 제한을 두고 싶어. 예를 들면 대출 관련한 제한일 수도 있고 뭐 소송과 관련된 제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제한을 둬야 되는 상황이 생겨. 그랬을 때에는 이걸 정관에 기재를 해라. 기재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대표가 3명인 상황을 가지고 왔거든. 왜 3명이냐? 보통 로펌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법무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변호사 3명이 있어야 법인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3명의 대표가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얘도 대표고 이 사람도 대표고 이 사람도 대표야. 그런데 아무나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싶을 때에는 이 정관에다가 대출 관련해서는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위임장을 다 받아야 된다, 아니면 만장일치되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야. 자, 다음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자, 이래서 일반적인 의결을 할 때는 뭐 과반수 동의 이렇게 하겠지만 정관의 변경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반수가 아니라 이거를 더 엄격하게 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정관에, 회사 정관에, 법인 정관에 다른 규정, 정수에 관한 다른 규정, 그래서 뭐 3분의 2가 아니라 뭐 4분의 3, 뭐 전원일치 이런 식으로 규정이 따로 있다면 뭐 그 규정에 의해라. 이런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사단법인에 찾아봤어. 사단법인 정관에 찾아봤는데 여기 정관 변경이 있더라. 여기에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재가 돼 있어. 자, 다음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재단법인에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게 초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사원 자격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고 뭐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 이것도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흩어지자 뭐 이런 거를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빼고. 그래서 앞에 사단법인 정관 작성할 때 7가지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재단법인은 이 5가지를 작성하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다음.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장학회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빨라. 보통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만들 때 설립자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재단법인을 만들잖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재단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나 아니면 이사 임면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정하지 않고 사망을 해버리신 거야. 그랬을 때 이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임면에 관한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재단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돈. 이미 돈을 내시고 내 재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라는 돈을 출연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나 뭐 사무소 정하는 거나 이사 어떻게 뽑을지에 관한 거는 그 추후에 다른 사람들이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정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정관이 다 작성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다음.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에 하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내용이 많지? 근데 하나하나 보자. 간단해. 자, 재단법인의 정관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거를 변경을 해야겠는 거야.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재단법인 장학회를 생각하면 평생 돈을 모아서 재산을 이루신 분이 내가 죽으면 장학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유언을 남기시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혹은 누구한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만들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놓고 의논도 다 해놓잖아. 그렇게 쭉 정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지. 그러면 이 만들어진 정관은 돌아가신 분의 뜻과 의지가 다 담겨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한다? 라는 거는 이걸 만들려고 하신 분의 의지에 반할 수가 있어. 그렇지? 예를 들면 이분이 평생 예술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술과 관련된 장학생을 뽑고 싶어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갑자기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한다면 설립 취지랑 전혀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관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야. 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 자, 그 내용이 1항이고 제2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원래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명칭이랑 사무소 소재지 이 정도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무조건 명칭 바꾸자 하면 바꾸고 사무소 소재지 바꾸자 하면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라는 거야. 사망의 내용은 뭐냐면 정관 변경할 때 요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지. 그때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라. 그 내용이야. 패스. 다음. 자,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재단법인의 포커스는 이 재산이야. 이 재산을 가지고 이걸로 뭘 할까? 어떻게 사용을 할까?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했잖아. 그런데 앞의 내용을 보면 목적 달성 또는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명칭이랑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했어. 근데 지금 내용은 뭐냐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의 정관으로는 재단법인을 만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 거야. 그게 불가능해. 그랬을 때는 그럼 이 재산을 그냥 가만히 냅둬? 그거는 사회적 손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목적이나 나머지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래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정관의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변경할 수 있고 변경 방법이 없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없어. 그런데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존을 위해서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이거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심한 상황, 목적을 달성할 수조차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목적이나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이런 단계로 나눠진다. 패스. 자,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보면 간단해. 물론 간단한 규정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자. 자, 이 어르신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모은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 해서 살아계셨을 때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신 거야. 그랬을 때에는 본인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넘기신 거잖아. 그때는 이걸 증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 내용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내가 죽고 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생한테 이 재산을 사용해줘 라고 유언하시고 사망하신 거야. 자, 그랬을 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신 거잖아. 그때는 유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 내용이야.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제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자, 우선 1항부터 보자. 어르신께서 살아계실 때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어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어. 자, 그러려면 먼저 재산을 내놔야 되지. 그래서 내 재산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자 했어. 그래서 법인 신청서도 제출을 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사무실도 구하고 직원도 구하고 비품도 구입했어. 그리고 나서 설립 등기까지 한 거야. 자, 그럼 이 재산은 법인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법인 거냐, 사무실 구하고 이러고 있을 때의 법인 거냐, 설립 등기를 했을 때의 법인 거냐, 언제 법인의 재산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야.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에 법인이 성립된 때라 그랬어. 근데 우리 저번에 본 규정에 법인의 성립은 설립 등기를 할 때 법인이 성립된다 그랬거든. 즉, 이 말은 뭐냐? 설립 등기를 할 때가 법인이 성립되는 때고 결국은 설립 등기를 할 때 요 재산이 법인한테 간다. 즉, 법인 재산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항 보자. 유언으로 어르신께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다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에는 자, 순서적으로 보면 유언장을 먼저 작성을 하셨겠지. 그래서 유언을 남기시고 사망을 하셨어. 그리고 나서 유언 내용에 따라서 법인 신청서도 제출을 하고 뭐 사무실이나 직원이나 비품을 다 준비를 했어. 그리고 설립 등기까지 했다. 요 과정에서 이 재산은 언제 법인 것이 되느냐? 언제냐면 이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래. 근데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언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사망한 때 법인에 귀속한다라는 거야. 이 어르신이 사망한 이 시점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 그래서 생전 처분이냐 유언이냐에 따라서 언제 법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느냐 시기가 달라진다. 이 정도 확인을 하자. 다음. 자, 제49조 법인의 등기 사항. 제1항 법인의 설립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할 때 요 9가지를 등기를 해라. 요 내용이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 걸 봤어. 제40조에 사단법인 정관 만들 때 요 7가지 만들라 그랬잖아. 그리고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요 5가지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건 정관에 이렇게 기재해라 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등기야.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건 9가지가 있다. 등기사항 보면 뭐 목적 여기 있지. 명칭 여기 있지. 사무소 여기 있지. 설립 허가 연월일 이 뒷장이나 뭐 여기 옆에도 있고 변경이나 등기와 관련된 것도 여기 있고 뭐 이런 나머지 내용들도 여기 이렇게 기재해라. 요 내용이야. 다음. 자,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1항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 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아이고야. 제2항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너무 많지. 근데 간단해. 보자. 일단 여기 뭐 전조 2항을 등기하라는 거는 아까 그 9가지 등기하라는 내용 있잖아. 이거야. 자, 1항부터 먼저 보자. 자, 글씨 작아도 돼. 어차피 안 볼 거잖아.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법인이. 서울에 법인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법인에 원래 분사무소가 부산에 있었어. 그런데 대구에 분사무소를 하나 더 만든 거야. 이랬을 때에는 분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했지? 그렇다면 각각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주사무소에 있는 이 법인은 이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곳에서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라고 이 내용을 등기하라는 거야. 그 다음 그 분사무소, 이제 새로 만든 분사무소지? 새로 만든 분사무소는 얘 지역에서 아까 말한 목적 등 9개를 등기하라는 내용이 있었잖아. 그거를 등기를 하라는 거야. 이 대구 지역에서. 그리고 원래 있었던 부산 분사무소, 여기는 얘 지역에서, 이 부산 지역에서 대구에 분사무소가 새로 설치됐어요 라는 내용을 여기도 등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변경된 게 있으면은 등기를 하라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그 기간은 마찬가지로 다 3주 내에 해라. 요 내용이고. 이 항을 보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면 주 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어. 그런데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한 곳이 어디냐? 부산 해운대구의 중동이야. 이 해운대구 우동이랑 해운대구 중동은
똑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관할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 관할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랬을 때에는 각각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동부지원 등기과 각 등기소 가가지고 우리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라는 내용을 등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앞에 내용이랑 다른 건 뭐야? 앞에 내용은 이 관할이 지금 다 달라. 서울, 대구, 부산이었어. 그런데 뒤에 이 항 내용은 뭐냐면 관할이 같아. 주사무소, 분사무소 다 근처에 있는 곳이야. 여기 보면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 내용이야. 그렇다면 전항의 기간 3주지? 3주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걸 등기해라. 이 내용이야. 한글로 보면은 엄청 복잡한데 이 생각을 하면 간단해. 패스.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1항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자, 그래서 1항 내용 보면 이 49조 제2항은 아까 봤던 9가지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보면 법인이 원래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었어. 이 주사무소가 여기 있었는데 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강남구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해. 이때에는 자, 구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여기에서 3주간 내에 우리 이전해요 라고 이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신소재지 이 강남구 소재지에서 3주 내에 우리 9개 내용을 등기합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등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지? 제2항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해운대로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강남구로 이렇게 이사를 할 때 이때는 우리 이전했어요 요것만 등기를 하면 되지 이미 있는 9가지 내용을 또 등기할 필요는 없다. 자, 다음 변경 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왜 9가지 내용이 쭉 있었잖아. 그래서 뭐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를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변경이 있다면 3주간 내에 등기해라. 변경이 있는 건 보통 다 등기하라고 하는 거야. 다음 제52조의 2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지? 이걸 알려줄게. 설명해줄게. 자, 간단해. 이사 김땡땡이 일을 그르쳤어. 그래서 얘가 일을 할 수 없도록 정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어. 이걸 이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때야.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신청서를 쓰는 거야.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 그래서 뭐 제땡땡 주소 전화 쓰고 이땡땡 뭐 주소 전화 쓰고 해서 이 신청인이 뭐 회사에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래서 뭐 내용 쭉 써서 왜 그런지 내용 쭉 써가지고 이걸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거야. 자, 이때를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자 이때야. 또 그 다음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자 보통은 이 이사 직무집행 정지랑 직무대행자 선임하는 거를 동시에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사람을 직무집행 정지시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잖아. 그걸 이제 직무대행자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어느 회사에 이사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자의 선임을 구합니다.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하고 이유를 쭉 써. 자, 요거를 또 법원에 제출을 해. 그러니까 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 상황,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이미 내려진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되는 상황. 자, 이랬을 때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등기소에서 이런 내용을 등기하라는 거야. 왜 등기해야 돼? 이 김땡땡 이사는 지금 업무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행동은 법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주고 김땡땡 이사 대신에 직무대행자 최땡땡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법인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라는 거야. 자, 다음 등기기간의 기산.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에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까지 본 거에 따르면 3주 내에 등기하라고 하는 게 많았잖아. 그 3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느냐. 한번 보면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을 할 때 허가가 이제 나와야 돼. 그래서 허가가 나왔어. 그리고 이 허가서를 보내주는 기간이 생기지. 그래서 허가서가 도착을 했어. 그럼 이 허가서를 받은 날, 이 도착한 날로부터 3주 내에 등기를 하라는 뜻이야. 간단하지? 이렇게 해서 관청에 허가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다. 그 사이에 등기를 해라. 이 내용이야. 다음 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1항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보자. 예를 들어 이사가 2명이 있어. 그리고 요 둘이 공동대표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사 대표권 제한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 만들고 등기를 신청을 했어. 그래 변경을 하는 거잖아. 변경합니다 하면서 등기를 신청했어. 그래가지고 이 등기가 완료가 되잖아. 그 사이에 이 채땡땡 이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등기가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 그리고 이사 채땡땡은 여전히 대표가 맞잖아. 그리고 특별히 얘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등기에 없었잖아.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당연히 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면 되겠네 하고 대출을 해준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사 대표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완료됐단 말이지. 그랬을 때에는 이 은행은 제3자인 거야.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은행한테 야, 이거 이사 대표권 제한이거든. 너 그거 대출해주면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없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못한다라는 뜻이야. 다음 제55조 제3목록과 사원 명부. 제1항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월 3월 내에 제3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 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사당법인은 사원 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인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재산목록 작성하고 사원 명부 만들어라. 요 내용이야. 특별히 사단법인은 사원 명부를 비치하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는 사단법인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할까 이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원 명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원 명부를 만들어서 비치해라. 자, 다음 오타네. 자,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 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법인에서 중요한 건 사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해. 우리 모여서 뭘 할까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인 거는 각자의 능력을 서로가 알고 믿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생각을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래서 상속, 이사라는 지위를 뭐 상속을 한다? 라고 하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과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상속시키면 사단 법인을 만든 의미가 퇴색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원의 지위를 상속시킬 수 없다. 또 양도도 안 돼. 심지어 양도는 당연히 안 돼. 상속도 안 되는데. 양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우리 세 명이서 이런 내용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한 건데 난데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을 가진지도 모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애한테 이 사원의 지위를 넘겨가지고 양도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사단법인에 들어온다. 뭐 엉망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된다. 자, 요 내용이야. 자, 다음. 정리. 너무 많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한번 보자. 이전에는 우리가 법인의 총칙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 오늘은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봤다. 그래서 설립할 때 정관을 어떻게 할지, 등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에 관한 걸 여러 가지를 봤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자. 자, 오늘 수고했고 그럼